세계 5대 비엔날레이자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가 지난 9월 1일 시작으로 11월 6일까지 66일간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을 비롯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며 온라인 전시도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가 반영된 작품들이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획기적으로 1층부터 5 전시실 모두 부스가 없는 오픈된 공간으로 영상을 전시하는 전시관 2층은 전체를 안막으로 처리하여 영상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영상작품을 전시한 공간 전체를 너무 어둡게 하여 관객들의 동선에 불편과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상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제8기 후대,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개막한 광주 비엔날레에는 37개국 120명의 미술가가 참여했습니다. 국내 미술가는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많은 국내 미술가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의 주제인 제8기 후대는 기후의 변화를 예측하듯 예술가들이 사회의 변화를 먼저 예측 진단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자는 뜻입니다. 이러한 주제 아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동시대 지구촌 이슈와 담론을 짚어보고 만화경적 다양성을 구현하면서 예술이라는 매개로 관람객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세계 5대 비엔날레이자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인 광주 비엔날레에서 왈리드 라드, 도라 가르시아, 필립 파레노, 세계적인 예술 매체인 이플럭스 대표 안톤 비도클 등 국제 현대미술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11월 6일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부산을 찾아오는 현대미술의 축제가 다시금 열렸습니다. 올해로 10회째인데요. 올해는 전시 공간이 기존의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고려제강 수영공장까지 확대되어 총 5,000평의 전시 공간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고려제강 수영공장에서의 전시는 무기공장을 개조해 만든 중국의 798 예술거를 상쾌하여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부산 비엔날레의 주제는 혼혈하는 지구, 다중지성의 공론장입니다. 23개국의 120팀, 33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기존의 본 전시와 특별 전시라는 개념을 탈피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 청년 비엔날레와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부산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 페스티벌로 출범한 이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펼쳐지는 2016 부산 비엔날레는 예년의 본전시 특별전의 구성과 달리 세계미술사에서 처음 시도된 한중일 실험미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프로젝트 1, 서양과 동양, 아날로그와 디지털 등으로 현 시대를 성찰할 수 있는 프로젝트 2, 융복함 학술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이 프로젝트 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 전시와 함께 건축 디자인, 공연과 세미나 등이 펼쳐지고 있으며 예술인은 물론 일반 관람객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중일 국가별 큐레이터를 배치해 더욱 깊이 있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저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기획과 깊이 있는 작품들로 구성력 있는 전시를 선보였다는 평입니다. 공장을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획기적이었던 데 비해 공장에서 처음 하는 전시이다 보니 이정표 교통, 기반시설이 아직 관람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이전의 자생적 로컬 아방가르드 시스템과 90년대 이후에 대두한 글로벌 비엔날레 시스템, 이들의 관계를 이번 비엔날레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2016 부산 비엔날레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처음 와봤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아주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색적이고 강렬한, 그러면서도 좀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내 유일의 글로벌 아트페어인 어포더블 아트페어 서울 2016이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는 주제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개최됩니다. 어포더블 아트페어는 1999년 영국 런던에서 윌 램지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 아트페어이며 현재 미주, 유럽, 아시아의 12개 도시에서 연간 총 17회의 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명 작가 및 주목받는 신진 작가들이 대거 선보입니다. 전 세계 15개국, 총 75개 갤러리와 선화랑, 방영덕 화랑 등의 국내 유명 갤러리가 참가하고 유명 작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시장은 1관, 2관, 특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스마다 그림이 너무 많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작품 감상 집중도가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작품 구매자에게 소품이 많이 걸려 있어서 구매폭을 넓혀주는 점은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많은 작품이 걸려있는 전시실을 지나 홍콩의 아트바제처럼 이따금씩 시원한 공간에 휴식을 겸한 설치 작품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미술품 가격에 대한 높은 장벽을 허물고 투명한 미술시장을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어포더블 아트페어. 과연 이 멋진 포부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예술계와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이 어포더블 아트페어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작가들이 이제 현재 컨템포러리 아트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어포더블은 중저가를 지향하면서 동대문 아트 플라자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작가들은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페어를 통해서 우리 작가들이 좀 살아나고 작품이 더 좋은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 제11회 광주 비엔날레 9월 5일부터 9월 6일 1박 2일 동안 한국미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국 사립미술관장들을 광주광역시에서 초대했습니다. 이명호 회장을 비롯하여 60여 명의 사립미술관 관장들은 광주 비엔날레 현장에서 세미나와 미술관 투어, 그리고 광주시장 만찬 등을 참여하였습니다. 제24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 출사표를 던진 신재남 작가의 사랑방 인사동 개소식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한국사단법인 전업미술가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번에 두 번째로 도전하는 신재남 후보는 실추된 한국미협의 위상을 살리고 회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해서 외부에서 인정받는 미협을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24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예비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신재남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미술협회의 위상은 생각보다 많이 실추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다른 후보자들 생각도 같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한국미협을 다시금 위상 정립을 하고 미협 회원들이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로 만들까 해서 감히 24대 이사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좀 더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외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미술 단체로 꼭 새롭게 만들고 싶겠다는 그런 의지와 희망을 갖고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김영원 조각가의 대표작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영원 조각가는 40여 년을 인체 조각에 몰두하여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하며 한국 조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미술계 대가입니다. 김영원 작가의 조각전 나 미래로는 8m 높이 인체상 등 모두 17점을 지난 9월 9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인물 묘사에 집중했던 세종대왕상과 달리 이번 전시의 조각상은 인체를 똑같이 재현하지 않고 마치 다른 차원 시공간을 넘나드는 인체를 형상화한 듯 하는데요.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인체를 바라본 뒤 이를 다시 하나의 완성된 조형물로 구성하여 인간의 내면을 형상화한 것이랍니다. 외부에서 DDP로 들어오는 간문인 미래로 다리 입구에 설치된 8m 높이의 대형 청동 인체 조각상. 그림자의 그림자 길이 대표적입니다. DDP를 마주보는 이 작품은 전시 제목처럼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순간에 있는 것처럼 조각의 입체성과 단면성이 공존합니다. 전면부에 놓인 비슷한 크기 인체상, 그림자의 그림자, 꽃이 피다는 여러 단면으로 분열되어 펼쳐져 있는 상반신이 마치 피어나는 꽃처럼 보입니다. 이외의 다른 대표작들도 어울림 광장, 팔거리, 잔디 언덕, 알림터 로비 등 곳곳에 설치돼 시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나 미래로의 나는 김영원의 인체 조각 작품이자 관람객 본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조각품이 미래로 다리 위에 서서 관람객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끌기도 하고 이 길을 따라 미래로 나아가자고 소리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전시는 DDP의 야외 공간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목적하에 김 작가의 작품들을 DDP 내 외부 공간에 무료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각 작품 탐험을 할 수 있도록 조각상 위치를 담은 지도를 제공한다고 하니 가을 문화 나들이로 좋을 것 같습니다.